오늘 영상에서는 요즘 제피와 더불어 떠오르고 있는 고배당 ETF인 제큐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제피와 제큐를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어떤 ETF를 매수하면 좋을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튜브 댓글에서도 종종 제피보다 제큐를 매수하고 있다는 의견이 올라오고 있어서 생각보다 관심도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큐는 JP모건에서 22년 5월에 출시한 제피의 아웃격인 고배당 ETF인데요. 제피와 동일하게 커브드콜을 사용하는 액티브 펀드이지만 제피가 S&P 500을 추종한다면 제큐는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차이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TF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구성 섹터와 종목을 한번 살펴보면 제큐는 기술주가 거의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비중이 매우 높은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배당주 산업으로 잘 알려진 통신 서비스 섹터와 경기 순환주가 각각 2,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스닥을 추종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술 섹터의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제큐의 형님격인 제피의 구성 섹터는 기술주, 헬스케어, 필수소비재, 산업재, 금융주 등 전체 섹터가 모두 골고루 분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제피의 경우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골고루 섹터가 잘 분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섹터 분산에 따른 안정성은 제피가 좀 더 높아 보이지만 반대로 제큐는 안정보다는 성장에 좀 더 중심을 둔 상품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피와 제큐 종목 중 겹치는 비율을 계산해보면 현재 제피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116개, 제큐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79개인데요. 이 중에서 44개의 종목이 서로 겹치고 비율은 한 23% 정도 됩니다. 아무래도 제큐가 기술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짜여져 있어서 섹터별로 골고루 잘 분산이 된 제피와의 종목 겹침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았는데요. 겹치는 비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의외로 제피와 제큐를 같이 보유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TF가 개별주에 비해서는 분산 투자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는 덜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어쨌든 ETF도 종목이 잘 분산될수록 리스크도 그만큼 감소하는 효과는 동일하기 때문에 종목이 많이 겹치지 않으면 같이 보유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피와 제큐 그리고 S&P 500의 총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첫 번째 구간인 횡보 하락장에서는 제피가 가장 좋은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거 3년치 데이터를 봐도 제피는 하락장이나 횡보장에서 괜찮은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 달 정도 미장이 꽤 상승장이었는데요. 이렇게 두 번째 구간에서는 제피가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S&P 500과 제피가 따라가는 모양새인데요. 아무래도 기술주 중심으로 이루어진 제큐이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는 제피에 비해서 더 괜찮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피는 낮은 변동성에 따른 안정성이 있고 반대로 제큐는 높은 변동성을 갖고 있지만 그만큼 성장성도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큐와 제피 모두 동일하게 0.35%의 운영 수수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피는 2명의 베테랑 펀드 매니저들이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고요. 제큐 역시 3명의 유능한 펀드 매니저들이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큐와 제피 모두 펀드 매니저들이 직접 운영하는 액티브 펀드이다 보니까 패시브 펀드에 비해서는 운영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제큐의 시가 배당률은 11.1%로 상당히 높은 고배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12.1%라는 것은 내가 제큐에 1억을 투자하면 1년 배당금으로 대략 세전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월배당 12개월로 나눠보면 매달 약 100만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고배당을 지급받는다는 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요. 세금을 떼면 대략 8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제큐의 1년 배당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현재도 시가 배당률이 엄청난데 어디까지 올라갈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제큐의 지난 1년간의 배당금 지급 내역을 보면 배당 컷이 일어나지 않고 매달 배당금을 지급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직 데이터가 부족해서 안정성을 논할 순 없겠지만 앞으로도 배당금을 잘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 배당을 끊은 적이 없다는 것은 은퇴 포트폴리오에 포함할 때 중요한 요소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제큐는 한 주당 배당금으로 5.6달러를 지급하고 있고 제피도 비슷하게 한 주당 6달러 정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큐와 제피를 한 장으로 요약하면 일단 제큐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ETF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제피는 20년 5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제큐가 추종하는 지수는 나스닥 100이고 제피는 반대로 추종 지수가 S&P 500이고요. 제큐의 핵심 섹터는 기술주라고 할 수가 있겠고 제피는 주요 섹터가 전반적으로 잘 골고루 분산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제큐는 79개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고 제피는 116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현재 두 ETF의 겹치는 종목 비율은 약 23%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제큐와 제피 모두 약 10%가 넘는 시가 배당률을 가지고 있고 둘 다 매달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큐의 특징은 제피에 비해서 높은 변동성이 있지만 성장성이 우수하다는 것이고
제피는 제큐에 비해서 낮은 변동성 그리고 하락 방어력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종합해보면 제큐와 제피는 굉장히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고배당 ETF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제큐는 제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술주 중심의 성장성이 두드러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두 ETF는 겹치는 종목의 비율도 굉장히 낮았고, 제큐는 상승장에서 성장성이 좋고 제피는 하락장에서 방어력이 좋았기 때문에 만약에 은퇴 포트폴리오를 좀 더 다양하게 구성하고 싶다면 둘 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큐와 제피 모두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몰빵하기보다는 다른 ETF들과 섞어서 리스크를 줄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